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나오시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범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신종범입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여러분과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22살인데요. 가끔씩 얘기하다가 보면은 늘 아빠는 20살 넘은 딸이 이렇게 아빠랑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두 분 아니시고 여러분의 청년들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Renewing Education to Transform the Future라고 해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변혁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떤 미래이고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덧붙여서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마 그것들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미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책을 매우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교실 한켠에 기계가 있고 그 안에다가 책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통해서 천정에 매달린 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머리에 책의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이미지일 텐데요. 저 역시 잠잘 때 어떤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쉽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책을 베고 자면은 내가 다 내일 아침에 다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육의 미래 교육은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챗GPT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교육, 크리티컬 띵킹, 창의성, 그다음에 직업 준비, 이런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미래 교육은 이런 모습이라고. 도서관에서는 사서 선생님들이 매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책이 많이 쌓여 있는데 계속 새 책은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떤 책은 폐기하고 어떤 책은 계속 보관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낸 것들이 책의 반감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책을 빌려간 다음에 그 다음 빌릴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그거를 책의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리학, 경제학, 수학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13년 걸리고 9년 걸리고, 종교는 8년 걸리고, 점점 더 사회과학이라든가 요즘 같은 것들은 점점 빨리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들이 금세 변하게 돼서 5년 전의 것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 고서 책 번역도 이제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내용들이 특정 AI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고전 문학의 국역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고전 번역원의 직원분들,
굉장히 일찍부터 서당에 다니기도 하고 한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가서는 그냥 행정일을 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들 합니다. AI 프로그램이 난해한 한문 원문들을 번역해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2013년도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2030년까지 AI의 등장으로 해서 곧 대체될 직업들을 열거한 것들입니다. 텔레마케터라는 것은 99%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통역사, 번역가들도 38% 정도는 2030년까지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류학자나 고고학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체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등입니다. 2050년대는 65세 인구 노령화 비율이 한국의 경우는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50년도 되면 한국 전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위 연령이 56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디지털 변화, AI의 등장,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직업, 또 한국에서 특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위기,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교육은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근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을 교육이라는, 학교라는 틀에 넣었을 때 동일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유네스코는 교육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전의 교육을 우리는 교육의 오래된 낡은 구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은 베타성과 구획 나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성이라는 건 교육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베타성이고, 구획이라는 것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등 과목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 그리고 1반, 2반, 3반, 4반 교실, 학급이 나눠져 있다는 것, 과목도 나눠지고 교실도 나눠지고, 또 학교에 위치한 곳이 어딘가요? 지역사회와는 분리된 곳, 과정과는 떨어진 곳에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교육은 어떤 구획짓기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더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유네스코가 2021년도에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다시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라고 해서 교육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굉장히 여러 나라 말로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고, 한국어도 2022년도에 한국어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제와 차별의 교육에서 포용의 교육으로, 경쟁과 위계의 교육, 서열의 교육에서 협력과 연대의 교육으로, 인간 제일주의, 인간 예외주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과 기술의 공존,
인간과 과학의 공존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 개혁은 2000년대부터 나온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자라는 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였습니다. 18명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국제 교육의 미래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김도연 장관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현재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이신 분께서 교육의 미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셔서 이 전 3년간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단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아니고 단지 이제부터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정, 학교, 교사 등에 있어서 어떤 변혁을 가져올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유네스코가 창립 시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교육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리라는 것, 교육권. 그리고 그 교육권이 학교 기간, 학년기 동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 퍼블릭 굿, 공공재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재라는 것, 커먼 굿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는 지금 현행 교육의 모든 부분을 모조리 폐지하거나 없앨 것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찾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OECD 보고서 등에 비해서 때로는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OECD 보고서가 미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학교가 아예 사라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학교와 교사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 평생에 걸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두 번째는 교육이 공동체라는 점. 공동체라는 사실은 교육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동의 경험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부각된 개념입니다만은 교육은 함께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공공재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공공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교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것으로만 얘기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에듀테크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교육 영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공동의 원칙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란 이름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재라고 했던 것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 부분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공동재라는 점입니다. 벌써 13분이 지났네요. 제가 빨리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고서 내용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얘기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지금까지의 어떤 배제와 개별적인 경쟁을 대체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이걸 간단하게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배제와 개별화된 경쟁 방식을 대체해야 된다. 교육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는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는 교육적 만남을 통해 함께 변한다. 학업 성취에 대한 개인주의적 경쟁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교육학적 양식과 수업 측정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까 케냐 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정책은 고부담, 탈맥락화된 시험에 과도한 우선순위를 두는 순위 매기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을 학교 교과목 체제로 보는 전통적 관념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반드시 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활용해요. 학생과 지역사회가 인간 너머의 세계와 불가분의 상호 연결성을 갖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 보니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고 뒤바꿀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사와 교직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로도 훌륭한 인간 교사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없앨 수 없었다.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을 교사의 고립적인 행위로 대하는 데서 벗어나 교직이 팀워크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또 교사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교직의 필수 요소로 인정해야 되고, 교육에 관한 정책이나 공론장에 있어서 교사가 꼭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의 세이프가딩 앤 트랜스포밍, 학교를 지켜야 될 것이 뭐고 학교에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뭔가. 학교가 없었다면 학교는 발명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교의 건축, 공간, 시간표, 학생 편성에 대해 다시 상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시공간을 넘어선 교육입니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학교 공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그 교육의 권리를 공식적인 학교 교육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장이란 말이 한 20개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시장화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상업화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이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이 더는 교육을 인권으로서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교육은 모두의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유네스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I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디지털도 학교를 대체할 수 없다. 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온 감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청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절 바르고 조용하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얘기하고 그것들이 좋은 학습의 성취 결과를 낳는다는 통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학생이 집중력 및 생산성과 동의어가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학습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겨질 때 학교와 교실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장소가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을 묻고 또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교육의 미래, 청년과 학생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육의 미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미래문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문해라는 말도 나오고 보건문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미래문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문해를 위해서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해라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 미래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문해력, 현상을 증거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와 현실을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바로 이제 미래 문해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5분을 넘겼는데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